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모든 음악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애나입니다. 자, 2021년도 다이애나 클래스 오늘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의 공부를 갖다가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OT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다이애나 세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프린트 자료 있죠. 오늘 첫 번째 프린트 자료는요. OT 안내문이에요. 다이애나 세이라고 하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제 카페에도 다이애나 세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자료들에도 다이애나 세이가 있을 것이고 좋은 세대도 다이애나 세이가 있을 거예요. 다이애나 세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갖추어지는 어떤 문장 형태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 어린 어떤 이제 이게 좀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이애나 세이로 이렇게 다 제가 담아 놓거든요. 그래서 답안지에다도 다이애나 세이는 좀 쉽게 풀어가지고 제가 말로 표현하듯이 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세대에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뭐 문풀 자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이애나 세이로 많이 담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첫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다이애나 세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자주 발견하게 될 건데 우리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책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출처를 근거해서 말했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쉽게 설명하자면은 다이애나 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이 바로 이 다이애나 세이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과 노하우들로 선배 언니, 누나가, 언니가, 마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꿀팁 같은 거 그게 바로 다이애나 세이로 담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잘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요 다이애나 세이는 지금 뭐예요? 카톡 사진이죠? 여러분들 저하고 엄청나게 카톡 지금 화수 목금 4일 오늘 몇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화수 목금 오늘 새벽까지 해서 토요일 5일 동안 제가 카톡을 무지무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설명회 이후부터 해서 카톡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애나와 친해지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설명회에서 카톡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보내는 거가 어려웠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나면 선생님 이러이러한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 저하고 카톡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랑 친해지시면 돼요. 뭐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좋잖아요. 우리 조교님들하고도 잘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교님들이 성심성의껏 잘 도울 것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애나와 친해지기라는 거 항상 처음에 어려운 겁니다. 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카톡으로 제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멘트까지 준비를 해드렸어요. 애나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반에서 수강하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반드시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성함이랑 성함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부를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 누구 선생님 저 다이애나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1년 동안 제가 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 마라톤을 한다는 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늘 이 시점이 되면은 공부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라는 거가요. 뭐 이해를 못해서 뭐 그런 것보다도요. 사실은 이게 항상 참고 견디고 하는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1, 2월을 허걱허걱 달렸는데 이제 2달 지났어? 그 다음에 3, 4월부터 계속 심화 들어가게 되면은 도대체 문풀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시험 봐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제 좀 한참 남아있고 마라톤을 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누군가의 어떤 진심 어린 어떤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잘할 수 있어라는 그 복돋움이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는 밑에 자기 머리를 지금 요즘에 자기 머리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머리가 이상해서 자꾸 선생님 시험에 떨어지는 걸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의지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자기의 어떤 천장을 깨야 되는 그런 어떤 도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그럴 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한테든 그다음에 친구한테든 그다음에 또 선생님한테든 그런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고 어찌됐든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들보다 여러분의 남편들보다 여러분의 엄마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뭐 저는 일상으로 계속 보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너무 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저하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나가고 붙잡고 또 나가고 붙잡고 또 나가고 넘어지면 또 나가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열정적인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열정적인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나만 열정적이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열정의 어떤 지속력, 그죠? 그 지속력에 대한 것은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정말 지속력을 가지고 불을 태울 수 있느냐라는 거. 불이 꼭 타질 필요는 없어요. 항상 뭔가 제자리 뛰기라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힘들면은 제자리 뛰기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거에서는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그냥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그냥 합격률하고 좀 비례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1차 시험이 1.5배에서 약 2배수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마지막까지 불을 태우는 사람의 그 인구수, 공부를 하는 인구수는 전체 어떤 그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 퍼센트지는 굉장히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지속력 있게. 사실 제가 에나와 친해지기라고 하는 이 카톡을 처음 열었던 것도 공부라는 것이 열정도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를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보셨죠? 이제 보실 건 사람도 있고. 근데 한국사 시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어때요? 앞에 아주 잘해요. 삼국시대 너무 잘해. 고려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어디만 넘어가면은 조선 후기만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일제나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밸런스. 한동안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서양음악 같은 경우에도 현대만 내면 점수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 앞에 중세 너무 잘해.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들이 너무너무 약하더라라는 거를 그런 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요, 제가 이번 시험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거가 뭐냐면요. 지금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시험지를 한번 보셔도 좋아요. 초수인분들은 뭐 제 거 강의가 기출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웨비스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음교론만 보더라도 철학, 미학, 심리학, 그 다음에 저기 교수법, 오르프가 나왔으니까 교수법, 평가까지 고루 나왔었고 서양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뭐 우리가 그 시편창 나왔던 그 중세부터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서 4성부 나왔다. 그 다음에 바로크에서 핸델 메시아 나왔다. 저 다 외우고 있죠. 고전에서 베토벤 형식 분석하고 하는 거 나왔고 낭만에서 카덴자 물어보는 거 나왔었고 현대에서 힌드미트 나왔고 그죠?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제가 말했던 거가 중요 카테고리거든요. 그렇게 시험이 고루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뭔가 한 군데 꽂혀가지고 그 부분을 파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분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분배를 늘상 같은 마인드로 갖고 이렇게 임하는 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카톡과 관련된 것은요. 제가 사실 Q&A에서 카페에서 질문이 올라오거나 그런 거는 1차적으로 거의 우리 조교님들이 해결을 해줄 거고 보통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가끔 그런 것들 느끼실 거예요. 오늘 내가 질문을 올렸는데 나보다도 더 나중에 한 질문이 더 먼저 답변이 되고 내 질문이 나중에 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우리 조교님들이 신중해지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답을 달아도 괜찮을까? 라고 해서 저한테 토스가 되는 경우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카톡으로 봐가지고 이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거의 그렇게 답이 이 과정이 해결이 되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카페에서 질문해서 내 순서가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우리 조교님들이 일부러 선생님들만 미워서 그렇게 뒤로 빼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교님들이 염려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또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면은 사실은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큼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사람의 말투가 잘못 들게 되면 무뚝뚝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너무 사무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하는 것들 때문에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교님들도 항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에서 오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브스 그 직원분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거지 뭐 학원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교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브스 직원들 그리고 조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생님들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카톡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카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카톡이 100통이에요. 하루에. 믿기지 않겠지만은 하루에 100통씩 진짜 와요. 뭐 이것저것 뭐 학원에서 오는 것도 있고 조교님들하고 오는 것도 있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를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하고 막 겹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통씩 진짜 오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려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있고 또 당장에 또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요. 금요일 날에 조금 목요일, 금요일 이때는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때는 거의 수업 준비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다음날 이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핸드폰을 안 봐버리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교님들이 이제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카페에 질문해 주시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고, 또 저한테 물어봤었을 때 좀 더 빨리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 클래스에 꼭 가입돼야 될 거 뭐냐면요. 저는 지금 뮤직서커스 카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하고 실기하고 관련된 것들 혹시나 뭐 다이애나와 함께하는 뭐 이런 뭐가 나오면요. 그건 제 옛날 카페예요. 제가 뮤비스로 오기 전에 이전 학원에서 만들어졌던 카페여가지고 그 카페 안 써요. 거기 가서 왜 등업이 안 됩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뮤직서커스로 가셔서 등업 신청 모두 해주십시오. 작년까지 들으셨던 분들 모두 지금 다 내려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분들은 이제 여기 공지가 올라가요. 여기에 뭔가 관련된 공지들이 여기에 꼭 올라가기 때문에 뮤직서커스에다가 등업 신청을 모든 작년에 가입을 하셨던 분일지라도 올해 시작하시는 분들은 등업 신청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 전공음악 다이나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가 있고요. 거기에는 그냥 제가 간단한 공지만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도 이제 카톡과 뭐 너무 채널이, 저도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요. 다 있어요. 제 거 인스타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인스타로 일부러 이제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거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가끔 이렇게 좋아요랑 같은 거 하나씩 열고 하고 나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스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하고 소통할 때.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는 간단한 공지들만 올라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톡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카톡에서 에나 0919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Q&A, 그러니까 공부하고 관련된 것들은 1차적으로 뮤직서커스 카페 Q&A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거는 우리 조교님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이 모든 걸 제가 카톡으로 받아버리면 저는 수업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수업에 대한 거가 가장 1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빨리 해결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알아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까지 아직 지금 39통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선생님 저 지금 어디에 사는 누구 하면서 지금 상담에 오셨는데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수업이 가까워지면은 수업이 1차적인 목표, 제가 꼭 해야 될 거 수업 준비가 가장 1번이기 때문에요. 가장 좀 연락이 그래도 제법 좀 빠른 때는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빨라요. 네, 그때 딱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완전 긴장 상태로 수업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톡으로는 이제 공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상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공부와 관련된 것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본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카페에 남기는 거는 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핸드폰 카톡이기 때문에요. 여기로 본인의 좀 프라이빗한 것은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겠고, 수업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학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카페 혹은 윌비스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뮤직서커스에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를 하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뭐 레터링 서비스 같은 것들 제공이 될 것이고, 또 이거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실기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특강 공지라든지 뭐 또 실기 특강 공지라든지 이런 것 다 여기에서 공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뮤직서커스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실기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서커스 사이트 지금 말씀드렸고요. 뮤직서커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기 강의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또 제공되는 것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의 한음 해가지고 악곡 암기 서비스로 뭐 세계민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제 거 종음셋에 맞춰서 가는 것들 라이브러리는 약간의 비용이 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뮤직서커스 사이트에서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뮤직서커스 사이트에서 아마 이제 뭐 실기 뭐 진단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채널도 뮤직서커스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아마요 대부분의 공지라든지 여러분들이 공문 같은 거 확인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뮤직서커스에서는 지금 거의 공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거의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리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사이에도요, 지금 2022년도에 그 실기 바뀌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공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전화로 들었는데, 뭐 충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데가 민요범창이 아니라 국악범창, 이제 범주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뭐 또 전라남도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장단을 갖다가 이제 전체, 예전에는 무슨 장단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전체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실기가 지금 엄청나게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기를 괜히 강조하는 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잠시만 이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올리면 꺼주세요. 네. 자, 그래서 그 공지들을, 변화되는 공지들을요,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뮤직서커스에서 그 유튜브 채널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바뀐 부분이 어디겠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기 제가 1, 2월 달에 선생님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특히 초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방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특히나 선생님 올해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뭘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초수분들, 특히나 초수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3월부터는 어때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그때 딱 공부 모드가 되기 시작하면은 실기를 끼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미 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근데 초수분들 더하죠. 뭐, 왜냐면 초수인 분들은 거의 6, 7월까지도 계속 뭔가 새로운 내용 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떻게 이거를 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설계를 많이 해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 2월 달에는 되도록이면은요, 선생님들이 실기를요, 전범위로 완전히 끝내세요. 근데 그 지역을 2군데 정도, 지역을 내가, 뭐 수도권하고요, 내가 보고 싶었던 뭐 이제, 본가하고 좀 뭐 가까운 뭐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2군데, 수도권에서 5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TU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여기까지 묶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수도권 지역 한 곳, 그 다음에 한 곳은 이제 나의 본가 혹은 내가 보려고 했던 그 지방에 뭐 이렇게 2 지역을 놓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뭘 하시냐라고 한다면 맨날 다현아는 맨날 빡세게 저기를 해서 푸시를 해서 문제인 줄은 알지만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푸시를 해드리고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공목수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지금 이제 범창이라는 것도 국악 범창이라는 것도 이렇게 확 확대가 되고 뮤지컬 뭐 대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100곡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주요 곡만 뽑는 데를 하더라도 그게 몇백 곡일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런 거는 다 뺀다 하더라도 있어요. 예, 해피 벌스데이 뭐 띵키스는 뭐 별게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한다 하더라도 몇백 곡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1, 2월 안에 끝내세요. 끝내세요. 그냥 그러니까 끝내라는 말을 또 잘 들으세요. 끝내라는 말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벽하게 안 돼요. 포기하세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는 시험 직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해보셨으니까 알죠? 시험 직전, 이제 알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해 2차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막 하다가 들어갈 건데 또 내년엔 또 그분들하고 또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지금 이 시점에는요. 이론은 상대적으로 3월 달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요. 물론 오늘도 우리가 80문제를 제껴야 되지만 풀어 제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전이 심화가면 더 날리거든요. 그건 이미 제가 하루 날로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 넘어가기 전에 1, 2월 달에요. 실기를 무지무지 열심히 해놓으세요. 그나마 좀 차분하게 메트로놈 틀어놓고 카운트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수 선생님들이 가장 1번 뭘 해야 될까? 이런 공부 뭐 해야 될까? 그래서 나 이런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말씀드릴게요. 1, 2월 달에는 정말 기본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다져가면서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이 적지 않을 거야. 이미 소문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이애나 컬스 인류였거든. 굉장히 빡세다.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제가 오늘도 문제 푸시면 오늘 여기에서 한 2문제 나와요. 기출 문제가. 그냥 앞에 아까 그랬잖아. 철학 나오고 그다음 미학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2문제 여기서 걸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기본이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전체 다 키워드들을 건드리고 가기 때문에 내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3월 달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때요? 단순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이제 위기의식, 뭐 문제의식을 갖느냐라고 한다면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내가 이렇게 간단해서 이해가 되니까 본인이 막 이제 막 책을 찾아봐요. 막. 그래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다고 말하자면은 르네상스가 나오니까 막 조스케네 브레 팔레스티나 뭐 다 찾아봐야 되는데 왜 선생님 마틴 루터 하다 하고 끝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왜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오늘 저는 과제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절대 오버해가지고 잘 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때 이 타이밍에 꼭 해야 될 것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완벽하게 먹겠다. 내가 완벽하게 이걸 씹어 먹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더 찾아가지고 뭐 이걸 갖다 서브를 만들고 뭐 이런 저기를 하고는요.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절대 뭔가 손에 쥐어지는 공부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월, 2월 수업에서는 제가 수업을 했던 것만 온전하게 제가 하라는 것만 온전하게 가도요. 충분히 넘쳐요. 그건 제가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막 뭐 남들이 서브노트 만든다고 그러니까 서브노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개론서를 봐야 된다니까 개론서를 또 막 하나하나 밑줄 그어서 그래봤자 알아듣지 못하는 거를 왜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거든.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효율성을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악보 보고 피아노 치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10년 넘게 많이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박자 맞추라는 거 알잖아. 귀찮아서 안 맞추는 거지. 그리고 음정 정확하게 해서 하라는 거 알잖아. 입시하듯이 그냥 그 실기를 전체를 갖다 하는데 완성을 시킬 수는 없다. 그치만 적어도 어때요? 박자하고 리듬의 박자하고 음정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내가 노래 피치도 막 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악보를 리딩하는 거. 그거는 그래도 다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 2월 달에는 무조건 실기를 지금 한 1000곡 정도 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악보 리딩을 하겠다. 그거는 대한민국 음악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교과서로 수업을 할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월 때는요. 실기를 아주 빡세게 가세요. 네. 그때 확 올려놔야 돼요. 3월 달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초수분들 같은 경우는 그 2달 안에 끝낸다는 거 쉽지 않을 거고, 그래도 재수 이상 하셨다라는 분들 중에, 그래도 11월 달, 12월 달을 좀 열심히 보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하셨을 테니,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국악도 그냥 고르지 마세요. 민요만 나는 이 지역은 경기 민요만 아니면 중몰이 장단만 이렇게 고르지 말고요. 시험의 이 속도가 막 굉장히 실기 시험에 변하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범주들을 다 해놓겠다 하는 게 속 편하고 나중에 지역 선택을 할 때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좀 다져놓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 2월 달에.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확 실기를 땡기세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예, 모든 범위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하면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천천히 시작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아니요. 지금 갈수록 이론 시험에 대해서는 더 과열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과열화가 심해지면은요. 공부는 알아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요. 근데 실기는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라는 거에 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뜨겁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기 굉장히 어려워요. 범인주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1, 2월 달에 확 끌어올리는 거. 그거를 1번 목표로 하시라. 그리고 이제 2번째에 대한 거가
바로 이제 저하고 마인드맵 한다든지 레코딩해서 내라든지 이런지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그때그때 해야 될 거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실기하고 같이 좀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년을 이제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토요일 수업, 매주 토요일 수업을 고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 수업,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종합세 수업이라든지 뭐 문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를 금요일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일에 대한 것을 지금 일단은 1월 달에는 한 번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이 된다면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매주 토요일 날 거의 한 9시 반에서 10시 이 정도에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고, 항상 그 강의가 시작할 때 과목마다 몇 시 시작일 것입니다 라고 강의 계획서는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보통 6시부터 7시 사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6시 반 이후로 올라가는, 특히 이게 직라이브반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보충 강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초과 시간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모든 인강은 직강 수업 기준 다음날 12시 전후로, 그러니까 오늘 직라이브반은 저하고 지금 동시에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인강, 내일 올라가는 인강은 12시, 내일 일요일 12시 전후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요. 반드시 강의를 밀리지 마세요. 절대 강의를 밀리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지라는 거. 토요일 진행되는 수업, 매주 일요일날 업로드되는 수업을 절대 밀리시면 안 돼요.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절대. 학원에서요, 우리 이렇게 강의하는 학원에서 일주일에서 오늘 제가 역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철학 파트하고 좀 나갈 수 있으면 미학까지도 좀 나가려고 준비를 좀 해놓긴 했는데, 어때요? 그 일주일 수업은요, 대학에서 한 학기 수업 분량하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물론 기본 이론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심화에서는 뭐 거의 뭐 이번 주 르네상스, 다음 주 바로크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더라 한다면 2, 3일 안에 보충 강의로 해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혹은 진짜 직라이브반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아파서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충 강의처럼 쿠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쿠폰을 발급받으셔가지고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위비스에서 안내를 해줄 테니까요.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을 철저하게 하세요. 예습보다는 지금 물론 뭐 제가 예습을 좀 철저하게 하세요라고 말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복습을 지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봤자 사실은 내가 아는 것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을 좀 키워놓고 복습을 하는 것에 방향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습 방법은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항상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신에 맞게 학업 계획을 세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요, 주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특히 지금 OT 강의이기 때문에요. 아마 초수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년 공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제 이 OT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주변 환경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공부를 이제 몇 년 차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제 좀 일을 하면서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몇 년 동안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부모님이 꼭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좀 그래도 내 용돈은 벌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좀 겸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의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진 후에 아르바이트나 뭐 기간제나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일을 더 칸이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공부를 끼워 넣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한 마음에 무언가 어떤 보험 삼아서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적을 두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청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일에 치이게 되고 내가 이미 벌려놔 버린 거지. 내가 일을 이렇게 벌려놔 버리니까 그 일에 치여서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요, 내년 이맘때쯤에 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혹시나 그거를 직시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진짜 불안해서 이거를 뭔가를 보험 삼아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건지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물론 기간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가 그것도 알아두세요. 기간제를 하는 것도 2월까지 차라리 좀 늦게 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늦게 내도 오히려 1월 달에 좀 사람들이 좀 힘이 빠지고 막 떨어지고 나면은 좀 나 기간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뭐 또 나오는데 나오니까요. 그렇게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느긋하게, 예. 좀 느긋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저 왜 선생님 저기 1차도 안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상황과 그냥, 뭐, 시국이 그렇고 하는 그런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탓으로 막 자꾸 돌리지 말고, 일단은 내가 내년에는 1차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빨리 되는 거, 내가 정식 교사가 되는 거가 먼저니까 거기에 따른 나의 어떤 갖춰야 될 사항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공부의 플랜을 완벽하게 짜고 그 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수인 분들은 정신이 없을 거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는 것도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끝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 가기 위해서 끝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드라인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뭐 교회에 반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라고 한다면 괜찮으나 먼저 어떻게 공부의 계획적인 거 그래서 공부가 좀 시작이 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내가 실기도 좀 플래닝을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타이밍에 내가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은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불안한 마음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하지만은 조금만 더 느긋하게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거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 정리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 2월에 공부의 비율을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우리 특히 초수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교육학의 퍼센테지가 좀 낮다 보니까 교육학의 어떤 실력들이 조금 옛날보다 좀 덜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뭐 꽤 있어요. 요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들의 그 점수를 보니까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17, 18 이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셨어요. 참 이상하게도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좀 불합격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 그 16점, 15점, 14점 이런 점수들이 좀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이 1점 차이인 것 같지만은 이게 뭔가 그 선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것도 밸런스를 깨면 안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그래도 실기 과목이 어디까지 나온지를 좀 범주라도 좀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가 1, 2월 달에 한 바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론 파트도 한 바퀴를 돌리잖아요. 그 돌리는 이유는 범주를 정확하게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범주를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돌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학을 뭐 한 25%, 뭐 45% 제가 뭐 밑에 35%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초수이시냐 아니면 그 이상 공부하신 분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좀 한번 계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듣는 자리에서 바로 짝스터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이든지 효과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강의를 듣고 나서 듣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복습을 하는 거. 근데 나 혼자 하면은 하다가 지치잖아요. 이제 밥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짝 스터디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뭐 줌으로도 스터디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희 2차에서 줌으로 스터디가 이미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그런 어떤 스터디들을 활용해서 강의가 끝나고 자 우리 몇 시에 만나가지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우리 스터디하자. 라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해서 빨리 해치우자는 거예요. 오늘 빨리 해치우자가 많죠. 1월 달에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3월이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폭탄으로 나가면 다혜난 수업 너무 많아 이렇게 될까봐. 근데 뭐 매해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론에 대한 거가 그렇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가 필요해서 교육하게 물론 해치울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키워드적인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복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을 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랄지라도요, 뭐 스터디를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스터디 메이트를 만나는 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는 이제 스터디를 전공에서는 스터디를 제가 짜 드릴 거고 스터디와 관련된 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교육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별적인 어떤 스터디를 짜실 거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가 뭐냐면 스터디 메이트를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왜 우리 기수에 한 20명, 30명 있는데도 내 친구 하나, 내 진짜 친한 친구, 딱 믿을 만한 내 친구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많은데 내 사람이 없네? 이런 느낌이잖아. 스터디도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게 이 친구하고 나하고 부족하지만은 서로가 같이 마음 맞아서 갈 수 있게 내가 더 배려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한 방에 만날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만날 수 없고 하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하다가 헤어지고 하다가 보면은 그것 또한 뭐냐면 연애하고 똑같은 것 같아. 마치 어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려해야 될 게 뭔지도 알고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으쌰으쌰 하려면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그 스터디 메이트들을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거에 반복이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적기에 자기의 그 메이트가 딱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너무 섭부르게 이제 여기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저 친구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제가 좀 마음 아픈 거가 그거예요. 임용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좀 이상하고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이게 비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본인들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판부터 좋은 메이트를 만난다는 거는 쉽지는 않는다는 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짜 내 메이트를 끌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갖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메이트도 좀 여유 있게 기다려라. 그러니까 어때요?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도 해보고 저런 사람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이제 얻어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공은 45%, 뭐 실기는 35%, 뭐 사실 1, 2월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전공 특히나 그 이제 지금 이제 초수 이상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기를 45%로 둬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1, 2월에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할 수 없죠. 어떻게 제가 심화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심화해서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가지. 그러나 적어도 뼈대는 정확하게. 네, 저는 뼈대는 무조건 정확하게. 네, 뼈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가는 마인드맵을 단계적으로 그려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 마인드맵과 관련된 거는 되도록이면 컴퓨터 작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뭐 무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인드맵 그 사용하는 툴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뮤스에서 카페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웬만하면은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심화 때 되면은요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은 제 설명 들으면서 마인드맵 만들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국인데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연필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뭔가 서브로 만들어 놓고 뭐 한다는 거가 사실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컴퓨터상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본인들이 익숙해지시는 거가 좋아요. 나중에 서브노트도 느릿기게해지면 자기가 써놓은 것도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중에 내가 했던 자료, 내가 만들었던 자료를 좀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을 다 만들지 못한다라도 그 툴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차분히 시작하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 서두러갖고 막 복잡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번아웃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인드맵 하나만 만들더라도 그냥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면서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단계적으로 그려볼 거고요. 마인드맵 강의 듣고 그다음에 저희 주교재가 사실 여러분들 이 마인드맵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하고 아마 달력처럼 되어 있는 거가 있을 텐데요. 이 교재에서 아마 구성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이제 빈칸으로 돼 있고 하나는 이제 답안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강의 노트처럼 여기에 이제 설명을 다 이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만들 건데 그 조그만한 이제 달력처럼 생긴 또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빈칸으로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그건 들고 다니면서 내가 계속 인출하는 거예요. 그 빈칸을 보면서. 그래서 뒤에 보면 똑같이 답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조그만한 거가 계속 인출하고 되게 뭐 누워서 보든지 뭐 해서 인출하는 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지금 마인드맵 이것도요 우리가 지금 합격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저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판으로 제가 이전판도 이게 있었는데요 개정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합격하셨던 선생님하고 같이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셨던 합격자들도 이렇게 공부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마인드맵을 잘 쓰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뭐 끝까지 들고 계세요. 공부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아마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뼈대를 놓치고 그 장가지를 본다라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심화해서 깊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가지에서 큰 가지에서 나온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거의 보면은요 공부할 때 보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데 그 조그만한 건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조문서에 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강의를 들을 건데 듣고 지금 수업이죠. 수업인데 이게 마인드맵 강의가 일요일 강의예요. 우리가 일요일 강의의 주교재가 이거예요. 종음셋이 아니라 주교재는 이거예요. 종음셋이 근데 뭐 가끔 보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보려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거의 요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OT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일요일만 만약에 들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종합셋을 지금 뭐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1년 쭉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합셋 지금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 구조하고 종합셋 구조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종합셋 그 두꺼운 거의 한 1600, 1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권 정도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 두꺼운 책을 그냥 이 큰 어떤 그 가지를 보는 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먼저 큰 가지를 보고 그 세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것이 종음셋의 흐름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은 이 마인드맵이 1년, 1, 2월 달에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쭉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셋을 놔두고 같이 제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나중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볼게요. 라고 하면서 짚고 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합셋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보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고 셀프 마인드맵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세밀한 어떤 내용들을 채워보는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설명회 영상에서도 제 거 마인드맵 그거 작년 1, 2월 반에 수강하신 선생님들 거를 만든 거예요. 제가 거기에 고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날짜는요, 매주 월요일 날 보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월요일 1시부터 해서 5시 사이에, 1시, 2시, 3시, 4시, 5시 사이, 1시, 2시, 3시, 4시, 5시, 1시 월요일,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 마인드맵 강의 제출에 대한 것은 매주 월요일 날 1시부터 5시. 이때. 1시부터 5시 4시간이나 드린 것은 1시 됐다. 4시간 반은 빨리 만들어서라도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절대 의심을 갖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인드맵보다 그냥 이렇게 줄 칸으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인드맵으로 하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표 만들어 하는 거 조금씩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든다 하더라도 특히나 초수생인데 열심히 만든다 하더라도 종훈쌤만큼은 만들 수 없어요. 그 종훈쌤은 벌써 몇 년의 어떤 무언가가 지금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어떤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1시부터 5시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내시라는 거예요. 제 카톡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꼭 만들어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실기 하루 종일 강의 듣고 교육학 공부하고 나서 전공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때는 실기 공부를 추천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니요, 실기 공부 빡세게 하세요. 네, 실기 다 끝내고 오세요. 내가 실기 강사 아니라고 그냥 확 끝내고 오라고 그러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끝내고 오세요. 안 돼요. 공부를 좀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3월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빨리 끝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역 선택을 하는데 또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스터디 운영계 온라인 스터디 온에나라는 거 요번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직라이브반으로라도 이제 겨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윌비스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수업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실에서 이제 전자칠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하게 해서 굉장히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서 또 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으쌰으쌰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편성 2월 1일 이후에 문자 공지를 할 거고 카페에서 신청을 되고요. 날짜를 미리 꼭 체크해 두시고 기간 안에 신청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한번 문자 공지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이요 반드시 뮤서든 윌비스든 뮤서에서도 문자 공지 잘 가고요. 윌비스에서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좀 잘 기입을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때 아마 문자가 또 한번 갈 테니까 스터디 신청하세요 라고 문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기간은 1월 29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2월 1일까지 왜냐하면 거의 1월 달에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2주, 3주, 4주 거의 한 달 동안은 계속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청 기간을 1월 말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편성해서요, 네이버 예약으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네이버 예약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네이버 예약과 관련된 것은 위비스가 아니라 뮤직서커스에서 하는 모든 어떤 특강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네이버 예약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줌을 지금 이제 다 깔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공지사항에 가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줌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들이 다 사양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큰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컴퓨터를 좀 정리를 안에 뭐 많이 깔아놨다라가 뭐 그런 것도 좀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가끔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줌 어플 접속 방법 이런 것들 다 다시 한번 공지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좀 정리부터 먼저 드라마 너무 많이 다운받아놨다 하면은 좀 지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것도 그 근처 기간이 됐었을 때 제가 수업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문자 공지가 갈 테니까 절대 문자를 좀 확인을 해주세요. 항상. 그 다음에 한 주 정리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 저는요, 그 앞에 종음세다고 한 주 정리가 저의 가장 주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보충적인 프린트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프린트 관리 제대로 안 되시잖아요.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 게 정신없으니까. 내가 지금 밥을 제대로 먹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살이 5kg, 10kg씩 찌고 있는지도 모르겠잖아. 사는 게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꼼꼼하지 못하고 원래부터 정신없고 원래부터 이렇게 지저분해서 자료를 갖다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한 주 정리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게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뭐 문풀 정도 수준에 대한 것은 거의 여기에서 심화반에서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문제풀이반부터 통합으로 가요. 문제풀이반부터 거의, 그러니까 영역별로 가지만은 그래도 거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 정리에서 이미 1월 달부터 저희는 문제풀이를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80문제 풀어제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줄로 묻고 한 줄로, 근데 꼭 한 줄로 안 물어보기도 해요. 심화 가면은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그냥 바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 노트와 같은 거에서 문제에 따른 답. 원래 제가요, PPT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요번에는요, 그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그냥 한글 파일 그대로 띄워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도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이게 앞문제와 뒷문제가 다 유기적인 어떤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처 못 보시더라고요. PPT 수업을 하면 깔끔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좀 뭔가 문제 고리를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한글 파일 그냥 그대로 띄워놓고 하는 게 낫겠다. 전자칠판이 되노니까. 자, 그래서 암기노트와 같은 것으로 기본 이론 한 줄 정리와 심화 한 줄 정리는 깊이와 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오늘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프린트로 나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한 줄 정리 심화가 가면 책자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책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청 날짜가 있을 테니까요. 뭐 배송료가 한 5,000원 정도? 그거 한번 결제하시면 끝날 거예요. 뭐 매번 드는 건 아니에요. 한 주 정리는 2021학년도 임용시험 대비해 가장 적합한 연수 문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2021년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모든 개론서들을요. 그냥 한 줄 한 줄로 다 제가 쪼개서 좋은 세대 순서에 맞게 다시 재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로 그냥 랜덤으로 드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 정리를 만들 때 국악에서는 8권의 개론서 그리고 서양음악에서도 한 7권, 8권 네. 더 될 거가요? 뭐 상하권으로 하면 더 되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것들의 어떤 개론서들을요. 다시 종음셋의 순서에 맞게 재배열을 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와 답을 명확하게 해서 모든 케이스들에 대한 거를 그 종음셋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문제를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정리는 임용시험에서 뭐 2021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용시험에 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촘촘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는 문제니까요. 한 주 정리만 정말 한 3-4번 풀어도요. 저 합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띄엄띄엄 골라서 푸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인류화대에 해당되는 기본 한 주 정리는 프린트를 제공하고 3년 때 책자로 배송이 된다. 신청 방법은 또 추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리가 이런 식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요. 이번 이게 시험 문제였잖아요. 기출 문제란 말이에요. 뭐 기출 문제에서 구당사에서 이번에 뭐 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책에 읽고 심화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심화의 7페이지 구당서 해가지고 요고 뭐 이렇게 써라. 뭐 금합자보의 합장단에 구음을 써라 해서 금합자보의 합장단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 지금 이게 지금 작년 한 줄 문제예요. 올해도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 문제를 제대로 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문풀이에서는 문풀도 물론 촘촘하게 내려고 하는데요. 문풀보다 더 촘촘한 게 한 줄이에요. 왜냐면 문풀이 통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요거하고 관련된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문제가 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좀 빠질 수 있는 거 문제풀이반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책자로 몇 권이 나가는 건데 문제풀이반은 제가 보통 한 80문제에서 100문제씩 풀었던 것 같거든요. 일주일 양이. 그럼 거기서 아무리 제가 많이 만든다 해도 80문제, 100문제이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 정리는 제가 문제 세다가 말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세는데 이거 한 2천 몇백 문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천 몇백 문제 더 될 거예요. 세다가 말아버렸으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내실 수 있어요. 2천 몇백 문제를 그러면 문제 푸는 거가 그렇게 도움이 되려나? 도움이 왜 안 돼요? 제가 개론서 몇 권을 지금 여기다 냈댔잖아요. 개론서를 보면 내가 아는 것만 보거든? 근데 이거 문제가 안 풀리면 어때요? 열 받잖아. 근데 글이 안 익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쓱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줄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이고, 이렇게 또 제가 전자칠판이 아직 별로 친하지가 않나 봐요. 자, 그 다음에 8번 실기 강의 안내에 대한 것은 이거는 제가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실기 열심히 연습하세요. 이 정도였으니까 그거는 설명회 영상을 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상담과 관련된 것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예. 아래 양식을 작성을 한 뒤에 본인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뮤스 대표번호로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까 뭐죠? 플러스 친구들 뭐 대표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에 대한 거를 뜨드득 써가지고 이렇게 뭐 진단 테스트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단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리고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친구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알고 그거를 갖다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레슨너들이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2015 교과서에서 내가 볼 지역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중학교 범위만, 고등학교 범위만 그런 게 다 나눠지고 작년까지 민요범창이었다가 국어범창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볼 지역에 대한 커리큘럼이 완전하게 몇 곡 정도가 되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뭐 강원도 같은 데는 다 원어원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제주도, 강원도 막 이런 데는 뭐 대중음악, 뮤지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공목의 범주 우리가 시험 범주 시험의 어떤 범위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상담을 요청을 할 때도 나는 내가
봐야 되는 지역의 정확한 커리큘럼이 먼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뮤서에서 거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들이 그런 공문들 분석해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주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그것도 처음에 뮤서에서 그 굉장히 일이거든요. 왜냐면 다 문구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고 확인해야 되고 뭐 시도교육청이 한두 군데여야지. 근데 그런 것들을 작년도 거 올해 거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좀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그걸 하나씩 공부하기도 벅차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 뭐 성격이 대충대충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뮤직서커스에서 안내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저도 귀찮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막 카더라 이런 거 들으지 마시고 막 누가 막 이런 막 카페 같은 데서 뭐 그렇게 하던데 내 아는 언니가 그런데 현직이 뭐 그런다던데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현직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카더라 하지 말고요. 본인이 교육청 가서 보면은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무슨 공문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정보라도 좀 얻으시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1년의 OT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저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요. 1년 OT 강좌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요. 화성화 기본 이론하고 화성화 강의 계획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강의 계획서. 여기. 자, 기본 이론반 오늘 개강을 했고요. 그다음 원래 오늘 10시에서는 그 화성학이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OT도 해야 되고 진도는 진도대로 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10시부터 해서 기본 이론반 진행을 한 겁니다. 1월 9일부터는 1시 30분부터 기본 이론반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화성학은 오전 10시부터 해서 12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화성학 강의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화성학은요, 일요일 달에만 하는 거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성학 이론이잖아요. 이론을 많이 어려워요. 또 이론이 뭐가 있죠? 대입법 같은 거는 이론이고 형식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파트 부분에 대한 거가 굉장히 큰 파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론 할 때도 어때요? 화성학이 필요로 해요. 그죠? 그러면 대입법 할 때도 어때요? 대입법을 할 때도 물론 이제 화성학 대입법에 대한 거가 사실 역사적으로 먼저고 이제 나중에 화성학인데 두 개가 그렇다 해서 따로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성학이 일요일 강의라고 하는 건 진짜로 화성학의 어떤 기본적인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중국반이 있나요? 뭐 다른 저기가 있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빨리 나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달에는 전체 어떤 틀들을 잡기 위해서 연조분의 161을 모두 끝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의 어떤 개념 그리고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함께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렇게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월 9일에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건 이 화성학의 주교재 바로 연조분,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3, 4월 달엔 그럼 도대체 뭘 하나요? 화성학과 관련돼서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 이론 파트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르네상스 시대를 하면은 16세기 대입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바로크 시대 음악사를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8세기 후가를 배워야 돼요. 인벤션 후가 분석을 거기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하 이런 어떤 음악 사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론이 발달했구나 라는 거가 나와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요즘에 스타일이 또 그래요. 시험 스타일이.
그래서 따로 가게 되면은 그냥 이론은 이론 따로, 화성학 화성학 따로, 형식론은 형식론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전 시대에는 뭐 나왔죠? 베토벤의 형식 분석 나왔네? 이렇게 했었죠.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는 시험이 그렇게 되는 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따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지식을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방화 들어가면은 서양 막사에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 다음에 중세 배울 때, 중세 르네상스 배울 때 르네상스 시대 정도 들어가면 대입법을 당연히 배우겠죠. 16세기 대입법을. 그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가서 18세기 대입법, 고전 시대 가면 또 형식론이 또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또 형식론을 배우고, 낭만 시대 들어가면 또 낭만 시대 어법적인 거에 어떤 반음계를 어떻게 하는 화성학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이론해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 동안 계속 이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학을 약간의 메인처럼 보고 대입법이라든지 후가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그보다 더 마이너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면 항상 제가 말했죠. 균형을 맞추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만약에 화성학을 메인인 것처럼 해버리고 다른 거에 어떤 그 균형을 깨뜨려 버리면 후가는 그냥 포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입법 포기, 후가 포기, 다 포기.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공부 절대 그렇게 밸런스 깨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은 그런 데서 내요. 네,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이 어딘가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이 지금 어디에서 제대로 안 하고 가는지 보자.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무조건 화성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2월 달에까지 가는데요. 범위 2권이 끝까지 간다기보다도요. 증육함 시리즈. 그래서 임용동음 전조 거기까지가 시험 범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도록 할 겁니다. 개념 정리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프린트로 나가는 걸 거고요. 기본 이론만 교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좀 작게 나오죠. 이 핑크색은 소치자로 해가지고 작은 거 들고 다니면서 암기 인출형이고 강의 노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주 교재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혹시요, 제가 지금 어제 검색해 보니까는 그 검정색으로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 이전 학원에서 출판했던 건데요. 안 써요, 저 그거. 그래서 검정색을 근데 2019년도에 저하고 수업하셨다면 그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가 나가는 건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쓰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속 편하겠죠. 그래서 뮤직서커스하고 윌비스에서 동시에 두 군데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직접 가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스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은 그냥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다이나 종합셋은요, 이게 지금 작년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판된 거고요. 총 4권, 이렇게 4권, 서양음악이 2권이고요. 국어, 그 다음에 음교론, 이렇게 해서 총 4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만 한 줄 정리 프린트로 나갈 것이고, 우리 주교재는 지금 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인드맵은요, 마인드맵답게예요. 정말 키워드는 키워드답게.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풀어놓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하지만, 제가 교재를 이 조금셋은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갔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빼느라고 힘들었어요. 빼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휘들을 익히는 거, 일단 많으면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기본적인 그 어휘들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그 주변들을 외우다가 끝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간소하게 만들려고 예를 썼어요. 가장 골자가 뭐겠느냐라는 거를. 그래서 주 교재는 이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은 노량진 윌비스 난강타워 601호 우리가 빨리 좀 직강으로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도 제가 이렇게 개강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아질 때까지는 직라이브, 그 다음에 인강,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터디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은 저도 사실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쉼이 없이 달려와요. 지난주까지 말하자면 코칭하다 했는데 설명회 그 사이에 끼고 뭐 대학 특강을 몇 번 하고 나고 그러고 났더니 지금 다시 또 개강이라고 하니까요. 와 진짜 소처럼 일하구나 내가 이러면서 집에서 야, 나 진짜 소처럼 일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쳐 있지만은 사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볼 생각에 아침에 화장을 톡톡톡톡 하면서 뭐 거의 얼굴 개판으로 있었는데 막 머리도 막 난리가 나고 뭐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계속 이렇게 있고 뭐 그러다가 아침에 화장을 톡톡톡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만날 생각에 직라이브로도 이렇게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렜어요. 근데 사실 얼굴 보고 저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줌으로 보면서 얼굴 보면서 아, 선생님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거든요. 이 시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기 공부만 하다가 저기 이제 이론 공부를 특히 우리 초수생님들 이론 공부를 하면서 뭔가 또 희열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새로운 뭔가 알아간다라는 그 희열감. 그래서 지식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은 또 특히나 우리 이제 공부를 좀 이제 2,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상담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나르시즘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나 우리 조교 선생님도 있지만 나 며칠 동안 뭐 했는지 알잖아. 그지? 제가 며칠 동안 저 일요일 거 여러분 그냥 책 덮어 일어나서도 강의할 수 있거든요. 뭐 이미 그러니까 눈은 감고 있어도 입은 이렇게 열려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좀 사실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거고 저도 이게 혹시나 이렇게 흐트러질까봐 야 조교야 와가지고 나랑 좀 같이 책 좀 읽을까 해가지고 진짜 그랬지 않았어? 한 몇 시간 계속 그랬잖아. 책 읽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초심의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그 초심을 자꾸 잃어버리게 될까봐. 일요일 달은 딱 그러기 싫거든요. 그래서, 좀 놀면서 해도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짝 그렇게 될까봐, 야, 저기야, 와. 이렇게 이제 일 저지르고 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공부를 좀, 몇 년 차 하셨던 분들, 그 초심의 마음을 같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다 부정하고, 다시 그 첫 스타트 선에 선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봐요. 저도 사실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조금 쉴까? 조금 쉬었다 올까? 막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코칭 끝나자마자 불렀지 않았니, 내가? 그렇지. 학교 발표나자마자, 와. 치킨 한 마리 사주고, 와.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초심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약 사람들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해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재출발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지금 다시 출발해서 다시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을 모두 부정하고 이거를 다시 한다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정말 큰 용기가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그랬었을 때 사실은 또 어때요? 또 한 번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게 이론으로는 쉽지만은요, 막상 실행으로 옮긴다라는 거. 세상에 열정이 많은, 열망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미 로봇은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로봇의 세상이 올 거야 라고는 다 알았어요. 그치만 어때요? 이렇게 뭔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왔구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이제 뭔가 그 나중에 정말 좀 더 성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거든요. 네, 많이 애를 써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어떤 몸부림?
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복잡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초수분들은 바쁘다라는 거에 복잡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그렇지만은 그것부터 내가 했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계획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성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되기를 저의 스스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바이고요. 여러분들도 1년 뒤에 지금 이 시점이 됐었을 때는 그때 정말 결단을 잘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용기였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5분 쉬었다. 5분, 항상 5분밖에 안 쉬어요. 5분 쉬었다가 화장실 얼른 갔다 오세요. 네, 5분 쉬었다가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